잘까요? 자, 지금 한계 공부하고 있죠, 그죠? 한계. 자, 한계는 그림으로 말하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다라는 것은 수학에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기울기는 자, 가로축 변화. 이거 분모. 항상 가로축 변화가 분모예요. 세로축 변화가 분모로 오지 않습니다. 가로축 변화가 분모고 세로축 변화가 분자입니다. 분자. 자, 우리 보통 이제 중딩 고딩 때 이제 그림을 그리면 가로축을 보통 x 잡잖아요. 그죠? 보통 세로축을 y 잡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필요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림. 자, 그림을 일단 이렇게 이해하자. 원점에서는 x가 0이죠. 그죠? 그 다음 x가 1, x가 2, x3, x4. 그죠? 그럼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때 1, 2, 3, 4. x가 증가하는 거죠? x 증가. 자, 거꾸로 x가 4, 3, 2, 1. 이렇게 왼쪽 방향 가면 x가 감소한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x가 증가, x 감소.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방향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x 증가, x 감소. 자, y도 똑같겠죠? 자,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자, 세로축에서 위로 올라가면, y가 증가하고 있구나. 거꾸로 세로축에서 4, 3, 2, 1 아래로 가면 y가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그림을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y 증가, y 감소. 하여튼 간에 x가 가로축, 만약 세로축이 y라면 그러면 기울기는 뭐죠? 기울기는 x 변화가 분모죠. x 변화가 분모고 y 변화가 분자다. 이렇게 기울기를 측정한다. 이렇게 수학에서 이미 정의가 돼 있어요. 수학에서 아마 예전에 중딩 고등 때 공부했다면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보자. 자, 기본서 8페이지죠. 기본서 8페이지. 자, 어떤 곡선이 있는데 어떤 곡선 어느 한 개인의 어떤 한 소비자의 편입곡선이다라고 가정해보죠. 편입곡선. 아까 우리가 숫자로 예를 들었었는데 숫자로. 자, x가 지금 현재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x가 맥주. 이 소비자가 맥주를 두 개 먹었을 때 편익이 아까 우리 얼마라 했지? 160? 그죠? 160. 자, 그 다음에 맥주를 3개 먹었을 때 편익이 210이다라고 아까 숫자로 가정했었죠. 그죠? 숫자. 이때 이 A점에서 기울기 얼마냐라고 측정해보자. A점에서 기울기가 얼마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리했듯이 가로축 변화가 분모, 즉 X 변화죠. X 얼마 변화했어요? 2에서 3으로. 그죠? X 변화가 1이죠. 그죠? x 변화가 1이죠. 자, 1이 분모로 가면 되겠네? 그죠? 기울기 분모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축 변화, y 변화가 얼마죠? 즉 편익이죠. 편익이 160에서 210으로 50이 증가한 거죠? 편익이 50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A점에서 기울기 얼마냐라고 물으면 그러면 분모가 1이고 그 다음 분자는 50. 즉 1분의 5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1분의 50.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이걸 기울기라고 얘기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게 뭐다? 한계편익이다. 우리 아까 봤었잖아요. 그죠? 한계편익. 내가 2개 먹을 때는 편익이 160, 3개 먹을 때는 편익이 210. 그러면 내가 세 번째 맥주 즉 2개 먹고 있다가 하나 더 추가 늘렸을 때 편익 증가분 50 맞죠? 그죠? 세 번째 맥주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50이 뭐다? 세 번째 맥주의 한계 편익. 여기가 50이죠? 그래서 이 50이 또는 요 기울기죠? 기울기가 뭐다?
맥주 세 번째 맥주 먹었을 때 한계 편익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한계 편익으로 하는데 이걸 그림에서 보니까 기울기다 그런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기울기는 한계 편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좀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대부분 이 한계를 지금처럼 측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 그 밑에 있는 순간 변화죠. 지금 측정한 이 기울기는 구간 변화고요. 구간 변화. 즉 x를 맥주를 2개에서 3개로 이렇게 하나 더 늘린 거죠. 크게 늘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크게 늘렸다. 근데 순간 변화는 아주 미시하게 늘린 겁니다. 내가 맥주를 2개 먹고 있는데 추가로 1개가 아니고 0.00001개를 늘렸을 때 그런 뜻이에요. 맥주를 추가로 0.00001개를 늘렸을 때 그때 편익의 증가분. 자, 이것도 역시 경제학에서는 한계 편익입니다. 이것도 경제학에서 한계 편익이다 또는 수학에서는 기울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측정해든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대부분 이 순간 변화를 더 많이 봐요. 순간 변화. 그래서 A점에서 지금 기울기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A점에서 접하는 접선. 이 빨간 선 있죠? 빨간 선. 이 A점에서 접하고 있잖아. 그지? 이 빨간 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한계 편익 또는 기울기다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A점에서 접하는 접선, A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다라고도 이해하는 거죠. 사실은 이 순간 변화가 더 많이 사용된다. 자, 약속. 자, 한계는 뭐다? 그림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다. 그 그림 옆에 써놨죠? 그죠? 8페이지. 그림 옆에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다. 그죠? 이거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또 한계가 뭐냐? 9페이지. 한계는 바로 미분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죠? 미분. 자,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 미분이 사용됩니다. 미분은 결국 한계를 구할 때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특히 미시경제학은 한계 원리니까 미시경제학은 한마디로 한계 원리. 그럼 미분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미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미분의 본질인데요. 미분의 본질은 사실은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한계도 변하잖아요. 그죠? 2개를 먹고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늘리는 거니까 변하잖아요. 그죠? 추가로 하나 더 변화를 시키는 게 한계죠. 자, 미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미시하게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의 본질과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본질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은 결국 한계다. 한계는 수학적으로 미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평에서는 이 미분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함수가 나왔을 때 이거 미분해서 정답을 구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의 방법을 조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뭐 수학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수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포기한 이유는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너무 어려운 것들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네? 수학을 포기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제학을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럼 경제학을 포기하게 돼요. 그죠? 그냥 어려운 거 몇 개 딱 포기하면 나머지는 다 쉽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합격에 필요한 경제학의 분량은 쉬워요. 여러분들 9점 받으면 합격하잖아요. 떨어져요? 여러분들 간평에서 경제학 9점 받으면 고득점이죠. 고득점. 근데 그 90점이라는 점수도 어려운 거 딱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이란 것은 사실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어려운 걸 보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중고등 때 수학도 만약에 포기했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수학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거 몇 개 딱 버리면요, 나머지는 쉬워요. 그것만 봐도 합격할 정도의 분량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어려운 거 안 보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장 쉬운 거 미분 몇 개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 몇 개만 연습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에서 미분이 나와도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부터 미분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x와 y의 관계죠. x가 1이면 y가 5, x가 2면 y가 40,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x와 y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함수라 불러요. 함수. 자, 이게 3이니까 3차함수, 그죠? 3차함수. 자, 이때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x가 변할 때, 뭐 예를 들면 x가 1, 2, 3, 4 이렇게 변할 때 y는 5, 40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지? 라는 어떤 문장이 문제에 나오면 미분인가?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죠? 미분? 약속? 됐습니까? 약속?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y를 x로 미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y를 x로 미분한다. 그죠? 그럼 우리가 미분하려면 지금처럼 이 함수를, 즉 식을 y로 정리해야 돼요. y로 정리를 해줘야 y를 x로 미분할 수 있어요. 저 이렇게 미분하려면 식을 y로 정리해야 된다. 그죠? y로 정리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y를 x로 미분합니다. 미분. 자, 미분해 보자. 자, 요 지수 있죠. x 위에 있는 거. x 위에 있는 요 숫자를 우리가 지수라 불러요. 이 지수를 무조건 아래로 내려요. 아래로 내려서 5하고 곱해주는 거죠. 3 내렸어요. 자, 우리 곱하기를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x하고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곱을 그냥 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점 3 곱하기 5 원래 있었던 5는 원래 있었던 거죠. 그죠? x 그 다음에 이 지수에서 항상 1을 차감해요. 항상 1을 차감한다. 이렇게 그죠? 그 얼마죠? 15 그 다음에 x 2승 됐습니까? 그죠? 어렵지가 않죠? 항상 지수를 무조건 밑으로 내려서 곱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에서 항상 2를 차감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 미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x가 변할 때 y 변화 하면 항상 미분을 떠올린다. 미분. 자, 밑에 보시면 합의 미분이 나오네. 그죠? 합의 미분. 자, 예를 들면 2x 3승과 3x 3승. 자, 이거 합치면 얼마죠? x 3승이 2개, 여기는 3개. 그죠? 합치면 5x 3승 5개. 됐습니까? 또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요거 지금 중간 합이 더하기 했으니까 이게 합의 미분이고요. 미분하면은 방금 전에 5x 3승 미분했을 때 나오는 요 값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어차피 똑같이 5x 3승이니까 미분하면 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미분해보자. 그러면 3 내리죠? 그죠? 지수 무조건 내린다 했잖아. 그죠? 그럼 3 곱하기 2네. 그 다음 3에서 1차감. 그죠? 항상 1차감. 그 다음에 합의 미분은 더하기로 이렇게 똑같이 써줘야 돼요.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 지수 3 있죠? 그럼 지수 내려야 되잖아. 그지? 지수 내렸고, 원래 있었던 3하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3에서 1차감.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6x의 2승, 그 다음에 9, x의 2승. x 2승이 6개, 9개. 더하면 x 2승이 15개. 됐습니까? 똑같네. 그지? 자,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경제 강사들이, 그죠? 경제 수학 특강이다 하면서 막 특강을 따로 하는데, 특강할 게 없잖아요. 그죠? 뭐 간단합니다. 그냥 미분, 그죠? 어떻게 하는지 합의 미분. 뭐 이걸 특강을 어떻게 해요? 5분도 안 돼서 끝나는데. 그죠? 특강에서 뭐 쓸데없는 거 막 어려운 거를 해요. 물론 이제 뭐 5급이라면 행시 경제학이라면 좀 더 어려운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미분도 이렇게 추가로 제가 설명합니다. 하지만 뭐 이거 설명해도 추가로 이거 더 설명해도 뭐 시간이 그닥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거를 뭐 특강하면서 막 추가로 뭐 쓸데없는 다른 뭐 수학을 설명해요. 여러분들은 막 특강을 하니까 막 그걸 또 듣고 있어, 그죠? 그러면서 어렵네. 쓸데없는 거 보고 있으니까 어렵죠, 그죠? 딱 이 정도만 되면 보면 된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 필요한 미분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우리가 공부했는데 만약 공부하지 않았던 미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틀리면 되는 거죠. 아니, 90점이 목표 아닙니까? 4개 틀리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아까 스킬 얘기했지, 스킬. 몰라도 정답을 찍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몰라도 찍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맞추면 되는 거지. 꼭 알고 맞춰야 돼요? 정답만 맞춰서 점수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기본적인 문제는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 또는 뭐 기본적인 미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합의 미분입니다. 합의 미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미분이죠. 곱의 미분. 자, 5x 곱하기 x 2승.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자, 다시 한번, 자, 연습해 보죠. x 1승. x는 x 1승입니다. x는 x 1승과 똑같습니다. x 1승과 x 2승의 곱이죠. 자, 지수 정리하는 거죠, 지수. 자, 예를 들면은 x 2승과 x 4승의 곱.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지수를 더하면 돼요. 지수를 더하면 돼요. x 6승입니다. x 6승. 자, 이거 더하면 얼마지? x 3승.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5x 3승이죠. 이것도 5x 3승이죠. 그러면 미분하면 당연히 15x 2승이 나와야 돼. 그죠? 15x 2승이 나오겠죠. 자, 미분해 보자. 자, 곱셈 미분의 방법이죠. 방법. 자, x가 변할 때 y 변동이잖아요. 따라서 x가 변할 때 먼저 요거 변화를 먼저 봐. x가 변할 때 요거 변동. 이때 x 2승은요. 상수로 간주합니다. 상수. 마치 우리가 이때 y를 x로 미분, 즉 x가 변할 때 y 변화 보면요. 5는 안 변하잖아. x가 무관하게 안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상수 5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곱했잖아. 그죠? 미분할 때 5는 그대로 곱했어요. 맞죠? 자, 우리가 곱셈 미분. x가 변할 때 5x 변화를 먼저 봐. 즉 5x를 x로 먼저 미분하는 거죠. 이때 x 2승은 상수로 간주해. 즉 그대로 곱한다는 거죠. 그대로 곱한다. 그 다음 더하기 x가 변할 때 요거 변화를 봐. 즉 x 2승을 x로 미분하는 거죠. 이때 왼쪽에 있는 5x는 상수로 간주하고 그대로 곱한다는 거죠. 그대로 곱한다. 즉 곱셈 미분이 조금 더 복잡하죠. 곱셈 미분. 근데 이 곱셈 미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곱셈 미분이 아주 많이 나온다. 자, 해볼까요? 자, 앞에 있는 5x를 먼저 x로 미분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1이 내려오겠지? 1 곱하기 5죠? 그 다음 1에서 1차감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x 2승은 5하고 똑같이 상수로 간주하고 그대로 곱한다 했지? 그죠? x 2승을 그대로 곱했어요. 그 다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자, 이때 5x는 상수로 간주하고 그대로 곱한다 했잖아. 그죠? 그대로 곱하고 그 다음 x 2승을 x로 미분한다 했죠.
그러면 지수 2 내려가고 그 다음에 2에서 1차감 한다 했잖아. x 2승을 x로 미분하는 거니까 2 내려가고 2에서 1차감. 됐습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곱셈 미분에서도 가운데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자, 이거 정리해보자. 1 곱하기 5는 5죠. 1 빼기 1이 뭐지? 0이죠. 0. x 영승이 얼마지? x 영승은 1입니다. x 영승은 1입니다. 그 다음에 x 2승이죠. 그죠? 다 더하기. 자, 그 다음 5 곱하기 2니까 10이죠. 그 다음 x, 그 다음에 x 1승이죠. x 1승과 x 1승의 곱이죠. 그럼 지수를 더하면 된다 했잖아. x 2승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x 2승이 5개, 10개가 있어요. 합치면 15개다. 15x 2승 나왔지. 그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미분. 지금 y를 x로 미분해야 되는데, 즉 x 변할 때 y 변동인데 x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이게 곱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곱셈 미분입니다. 그러면 이때 미분은 어떻게 할 거냐? 5x를 먼저 x로 미분, 대신 x 2승은 상수로 간주 그대로 곱한다. 더하기. 자, 다시 거꾸로 5x를 상수로 간주하고 그대로 곱하고 그 다음에 x 2승을 x로 미분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곱셈 미분. 자, 이 정도 미분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수학입니다. 뭐 이걸 특강 왜 합니까? 그죠? 지금 수업 시간에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계라는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마지널, 직관, 주관 하나 더. 숫자, 뭐 한계 패닝, 그죠? 또 가격은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숫자로 제가 설명했었고, 그림에서는 기울기, 수학에서는 미분. 됐죠? 자, 지금 이제 본론 들어가죠. 한계원리다. 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냐, 합리적이냐, 효율적 선택이냐, 편입 비용 원리 있었고, 그 다음 한계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한계원리. 자, 한계원리는 언제 적용되는 거다? 내가 여자를 몇 명 사귀어야 되지? 3명 사귀어야 되나? 4명 사귀어야 되나? 어떻게 얼마나 사귀어야만이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지? 그죠? 또는 뭐 사과를 내가 몇 개 사야 되나? 3개 사야 되나? 4개 사야 되나? 얼마큼 사야만이 효율적 선택이지? 이거 할 때 한계원리가 작동한다고 했죠. 한계원리. 자, 한계원리의 내용이 뭐다? 한계의 편익과 한계의 비용이 일치할 때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했잖아. 그치?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가 효율적이다. 즉 결국 극대다 그런 얘기죠. 극대 또는 극소다 그 얘기입니다. 극대다, 극소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이든 뭐 여자를 사귀든 사과를 구입하든 편익이 발생할 것이고 또 비용도 있겠죠. 그죠? 편익도 있지만 비용도 있겠죠. 따라서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뭐지? 당연히 순편익이죠. 그죠? 순편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순편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비용을 초과해서 편익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좋은 거죠. 그러면 좋은 거니까 당연히 이것을 극대화를 해야만이 효율적이죠. 그죠?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경제학은 모든 개인들, 아까 봤던 가게, 기업, 그죠? 소비자든 생산자든 누구든 간에 목표는 순편이 극대입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모든 개인의 목표는 소비자든 생산자든 목표는 순편이 극대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순편이 극대. 자, 이게 효율적이죠. 자, 이게 효율적인데 그러면 이 효율적인 선택, 순편이 극대화하는 선택하려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려면 그때 방법이 뭐다? 그 방법이 한계원리다 그 얘기죠. 한계원리. 자, 거꾸로 말하면 한계원리가 성립할 때 결국 순편익은 극대가 될 거다. 좀 그 얘기잖아. 그죠?
한계 원리가 성립할 때 순편익은 극대가 될 거다. 왜? 정말로? 그죠? 대부분 강에서는 이제 한계 원리가 성립하면 극대, 극소야. 뭐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하지만 내 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증명을 하겠다는 거야. 증명. 미시는 한계 원리다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한계 원리. 따라서 우리가 한계 원리는 미시에서 끊임없이 나올 건데 결국 한계 원리가 성립하면 극대다, 순편이 극대다 또는 극소다 뭐 이렇게 나올 건데 그때마다 왜 극대지? 한계 원리가 성립하면 왜 극대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럼 미시를 이해할 때 한계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실력 올리는데 조금 부족함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한계 원리가 성립할 때 정말로 순편익은 극대가 될까? 즉 효율적 선택을 할 때 한계 원리가 성립해야 되나 하는 것을 지금부터 증명하겠다는 거지. 증명. 자,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이론 강의에 가장 중요한 원리, 즉 대천봉 원리를 제가 설명하겠다는 거죠. 대천봉 원리. 탑. 내 이론 강의에 원리가 여러 개 나올 건데 그 중에 넘버원. 대천봉 원리. 대천봉 원리. 자, 대천봉이 어디 있어? 대천봉? 강원도 속초. 그지? 강원도 속초시에 보면 설악산 있는데 그 설악산 최고봉이 한 1750m 정도 되는데 그 최고봉이 바로 이름이 대천봉이죠. 대천봉. 자, 제가 이거를 이제 대천봉 원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거야. 원리 미시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니까 그 쓸데없이 교수들 기본서에서 찾으면 안 돼요. 자, 대천봉, 내가 왜 대천봉을 예를 들까? 대천봉. 자, 이게 이제 설악산 최고봉. 그럼 대천봉 여기 있겠죠? 그죠? 자, 엄청 높은 위치죠? 그죠? 이 높고 또 상당히 장소가 좁겠죠? 자, 여기에도 시장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대천봉이라고 예를 듭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 하면은 이렇게 이제 도시에 시장이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아주 높은 위치에 또는 아주 좁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상에 돈을 벌고 싶어서 그지 이 아래 대충 아래죠. 예를 들면 뭐 양양시에 있는 그지 오색약수 거기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맥주를 생산해 가지고 대천봉까지 들고 올라와. 왜? 돈 벌라고. 그죠? 즉 맥주를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맥주 생산자다? 판매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를 들 겁니다. 맥주 생산자는요. 이 대천봉 아래에서 즉 마을에서 일단은 직원을 고용하고 또 맥주를 만드는 기계죠? 기계를 빌려와서 공장에 투입해 가지고 맥주를 생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맥주 생산해서 대천봉까지 운반. 그죠? 그래서 대천봉에서 맥주를 판매하겠지. 그 다음에 대천봉에 놀러 온 사람들, 등산객들, 이런 사람들이 맥주를 구입하겠지. 그 등산객들이 맥주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맥주 소비자. 하여튼 간에 대천봉 정상에 상품, 맥주가 있고 판매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높은 위치, 그 좁은 장소에도 맥주 시장이다라는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맥주 시장. 그래서 대천봉 원리라는 것은 결국 그 대천봉에 존재하는 맥주 시장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맥주 시장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대천봉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관 숫자가 쉽긴 하지만 우리가 정답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그림은 100%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점수를 조금 더 올리려면 직관 숫자만 가지고도 뭐 정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조금 더 점수를 올리려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들
경작에 나오는 그림들을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대충봉 그림, 대충봉 맥주시장의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경제학, 내 강의에서 얘기하는 그림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죠?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대청봉에 누군가가 지금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이 등산객은 맥주를 구입하는 사람이잖아요. 즉 소비자죠. 소비자 한 명, 한 개인의 선택을 보겠다는 거죠. 선택. 자, 선택은 항상 목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간평을 도전하겠다라고 선택했잖아요. 목표가 뭐죠? 당연히 내년 합격이죠. 그죠? 또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점수의 극대화가 목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항상 선택은 목표가 존재합니다. 우리 경제학의 목표는 항상 똑같다. 순편극대. 그래서 이 등산객 소비자도 나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내가 몇 병을 구입해야 되지? 그죠? 맥주 구입량 또는 맥주 소비량? 자, 이거를 선택하고 싶다는 거야. 3병이야, 4병이야. 그지? 자, 얼마나 내가 구입해야만이 내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선택하고 싶다는 거죠. 그때 뭐가 작동한다? 하한계 원리가 작동한다. 한계 원리. 그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가 극대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이거를 지금부터 그림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이 그림이 대충봉 원리라고요. 그림. 여기 뭐가 있을까? 소비자니까 맥주 구입량 또는 뭐 맥주 소비량, 맥주 수요량 뭐 똑같은 겁니다. 맥주 수요량, 구입량, 그죠? 맥주 소비량.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뭐 한계 원리니까 한계 편익 또는 한계 비용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겠죠. 그죠? 한계 편익, 한계 비용. 자, 한계 편익은 마지널 베너핏, 한계 비용은 마지널 코스트.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MBMC. 자, 우리 한계는 뭐라 했어요? 한계는 추가로 하나 더. 그러니까 그림에서 우리가 이 그림 가지고 선택을 분석할 때 한 개씩 가야 돼. 처음에 하나 더 구입하지 않았죠? 여기서 하나 더. 뭐지? 맥주 한 개째죠. 또는 내가 여자를 몇 명 사귀어야 되나? 그러면 첫 번째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여자. 자, 그때 편익 얼마죠? 편익.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제가 가정합니다. 가정 90이다라고 가정해보자. 첫 번째 맥주의 편익이 90. 자, 비용이 얼마죠? 만약에 맥주 가격 50원이라면 그러면 소비자는 50원 지불하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이게 한계 비용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비용. 추가 하나 더 구입하려면 50원을 지불. 비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맥주 첫 번째 맥주 이거 구입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비용보다 편이 더 크니까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한계 아까 얘기했던 편익과 비용 원리. 그죠? 편익과 비용 원리. 맥주 첫 번째 지금 먹었을 때 편익이 90, 비용이 50이면 당연히 첫 번째 맥주는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구입해야 된다. 만약 구입하면 그럼 40만큼 순편익이 있는 거죠. 40만큼 순편익. 그럼 남는 게 있으니까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좋은 거. 이때 우리 경제학은 이 소비자가 딱 맥주 하나만 구입하고 끝. 왜? 남는 게 있으니까. 그지? 비용을 초과해서 40만큼 남는 게 있으니까 나는 좋은데 나는 맥주 하나만 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배제합니다. 왜? 순편익을 극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순편익 합의 극대입니다. 순편익 합의 극대. 자, 남는 게 있긴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또 우리 경제학의 중요한 또 논리 하나가 있어요. 논리. 이렇게
내가 맥주를 지금 첫 번째 맥주 먹었을 때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죠. 그러면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하나 더 늘려야 됩니다. 거꾸로 한 개 비용이 더 크다면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논리입니다. 약속. 자, 지금은 늘려야 되는 거죠.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니까. 자, 두 번째 맥주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맥주. 당연히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죠. 편익과 비용. 자, 두 번째 맥주 추가로 구입했을 때, 추가로 먹었을 때 좋은 거. 편익 증가분. 자, 가정이죠. 70. 자, 첫 번째 맥주는 처음 먹은 거니까 아주 좋아. 근데 두 번째 맥주는 이미 지금 첫 번째 맥주 먹었잖아. 그러고 나서 두 번째를 먹기 때문에 조금 편익이 줄어든다. 뭐 한계 편익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경제학은 이렇게 편익은 좋은 것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가정합니다. 90, 70 이렇게 줄어든다. 자, 편익은 70입니다. 자, 비용이 얼마지? 당연히 가격 50원이라면 내가 하나 더 두 번째 맥주 구입할 때도 50원을 지불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맥주의 한 개 비용도 50이 되겠죠. 두 번째 맥주의 한 개 비용도 50. 자, 두 번째 맥주 구입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비용보다 편이 더 크니까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구입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맥주에서도 역시 순편익이 존재하죠. 20. 그죠?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더 순편익을 합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니까 이때 어떻게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늘려야 한다. 하나 더. 그게 세 번째 맥주죠. 세 번째 맥주. 자, 세 번째 맥주 추가로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 자, 이거를 5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편익은 한계 편익은 90, 70, 50, 30,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제가 가정한다는 거야. 이게 대천봉 원리예요. 대천봉 원리. 자, 이 그림과 그다음 숫자 보이죠? 이 숫자가 앞으로 끊임없이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 이 대천봉 원리, 이 숫자 그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출을 제가 정답을 맞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천봉 원리가 중요한 거다. 그죠? 하여튼간 우리가 세 번째 맥주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은 추가로 증가하는 겁니다. 편익이 50. 그죠? 따라서 자, 질문. 내가 맥주 3개 먹었다면 총 편익 얼마지? 총 편익. 또 50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지금 맥주 3개를 먹었을 때 총 편익은 첫 번째 맥주 먹었을 때 추가로 90. 두 번째 맥주 먹었을 때 추가로 70이 증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맥주 먹었을 때 추가로 50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개를 만약에 모두 먹으면 총 편익은 90 더하기 70 더하기 50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210이죠. 맥주 3개 먹었을 때 편익. 정확히 말하면 총편익이죠. 총편익 210이에요. 210.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총과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죠? 세 번째 맥주의 편익은 50인데, 한계 편익 50인데, 총 편익은 3개를 먹었을 때 총 편익은 210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한계를 이해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요. 세 번째 맥주 먹었을 때 추가로 내가 부담하는 거.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50이죠. 그죠? 가격 50이니까. 따라서 세 번째 맥주에서 한계 편익 50, 한계 비용 50이 일치하는데, 그죠? 세 번째 맥주에서 한계 편익도 50, 한계 비용도 50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또는 순편합을 극대화하려면 맥주 3개를 구입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맥주 3개를 구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효율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림에서는 선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림 가지고 선택하는 거. 자, 한기 편익들을 쭉 연결합니다. 90, 70, 50, 30,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자, 이게 한기 편익 곡선이죠. 그죠? 한기 편익 곡선. 자, 그 다음에 한기 비용 곡선. 첫 번째 50, 두 번째 50, 세 번째 50, 네 번째도 50. 맞죠? 50, 50, 50. 그죠? 이게 한기 비용이죠. 즉, 그림으로 선택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한기 편익 곡선, 한기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이죠. 한기 편익 곡선과 한기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을 선택할 때 뭐라고? 순편익 합이 극대, 즉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죠. 이게 만약 여자라면 나는 여자를 3명을 사귀어야 됩니다. 3명을 사귀는 것이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이 맥주 세 번째, 즉 맥주 3개를 구입해야만이 내 순편익이 극대가 되는가? 정말로? 그죠? 자, 이거를 증명하겠다는 거야. 증명하겠다. 자, 첫 번째 맥주의 순편익 얼마지? 첫 번째 맥주 순편익은 편익 90, 비용 50, 그죠? 차감하면 되는 거죠? 40이죠. 40. 자, 두 번째 맥주의 순편익 얼마죠? 70에서 50 차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 경제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맥주를 0.00001개 늘릴 때 이것도 우리가 가정하거든요. 미세하게 맥주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따라서 맥주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맥주를 0.00001개 늘렸다면 그럼 편익 얼마야? 요거 노란색 곡선 높이. 그죠? 요거죠? 한계 편익. 그 다음 비용은 요거 빨간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계 편익이죠. 이거 순편익이죠. 순편익. 0.00001개째 순편익. 자, 거기서 하나 더 늘려. 0.00002개째. 맞습니까? 또 하나 또 이렇게 늘리는 거죠. 그럼 여기 순편익 또 있잖아. 이걸 더해. 그죠? 순편익 합의 극대다라고 했잖아. 그지? 우리가 또 하나 늘려. 그지? 그러면 또 순편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거 계속 더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맥주 2개만 구입한다면 순편 합이 얼마입니까? 순편 합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사다리꼴. 맞습니까? 자, 이거 기억하시죠? 이것도 기억하시죠? 맥주 2개만 구입하게 되면 순편 합은 이 사다리꼴이 됩니다. 하지만 2개를 구입하고 추가로 0.00001개째 늘리면 그럼 또 순편익이 또 발생하잖아. 그죠? 이거 더해야 돼. 여기서 다시 또 0.001개 늘리면 또 순편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2개만 구입했다면 그러면 순편합은 사다리꼴이고 추가로 늘렸을 때 순편익이 더 추가로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2개만 구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맥주 2개만 구입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와야만이 순편익 합이 최대치가 되잖아요. 그죠? 최대치. 물론 여기서 늘려도 안 돼요. 3개까지 왔는데 추가로 여기서 0.00001개 늘리면 그러면 편익이 요건데 비용이 더 크잖아요. 따라서 이게 뭐가 돼? 이게 순편익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순편익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3개를 구입했을 때 순편 합이 요거잖아요. 삼각형. 그죠? 삼각형. 자, 이게 합치면 즉 삼각형 면적이 예를 들면 100이라 해보자. 이 삼각형 면적이 100이다. 근데 여기 3개를 소비하고 있다가 추가로 이렇게 늘려버리면 순편익이 마이너스잖아. 편익이 지금 작고 비용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순편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순편이 100이 다시 차감이 되는 거지. 100, 99, 98 이렇게 순편합이
감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편합을 100으로 극대화하려면 맥주를 딱 3개를 구입해야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맥주 3개를 구입할 때가 순편합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맥주 3개 여기서 특성을 보니까 한계편익, 이 한계편익 곡선 높이죠. 50, 한계비용 곡선 높이 50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한계원리가 성립하고 있다는 거죠. 즉 거꾸로 말하면 한계원리가 성립할 때 순편합은 이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합이 극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앞으로 약속. 이렇게 한계와 한계가 일치가 되면, 등호가 되면 극대다 또는 극소도 마찬가지예요. 극소다라고 약속. 됐습니까? 선택은 이렇게 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림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죠. 한계 편익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을 선택한다. 약속. 됐습니까? 그래야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파랑색 삼각형 있죠? 이거를 아까 소비자 순편익이다라고 했잖아요. 순편익 남는 거 이거를 영어로 한자로 잉여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비자 잉여다. 결국 소비자가 3개를 구입하면서 비용을 초과해서 남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잉여다 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소비자 잉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죠. 우리 대천봉 맥주 시장에 누가 또 있다? 등산객 말고 맥주를 판매한 사람, 생산자죠. 맥주 생산자, 마을 사람. 자, 이 마을 사람의 선택을 가지고 또 한번 한계원리가 성립할 때 순편합이 극대화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11페이지죠. 11페이지 또 5번. 자, 우리가 판매자니까 어때요? 판매자니까 이제 맥주 판매량을 선택하겠지, 그죠? 맥주 판매량. 자, 순편합을 극대화하려면 내가 맥주를 몇 병 판매해야 되지, 그죠? 자, 이거를 선택하고 싶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한계원리가 성립해야 하겠죠. 한계원리. 그러면 가로축은 이제 맥주 판매량 또는 맥주 생산량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세로축은 한계편익, 한계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계에 올리니까 처음에 하나도 판매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 더, 즉 첫 번째 맥주죠. 첫 번째 맥주. 자, 팔았을 때 편익, 그 다음에 비용 이걸 고려한다 했잖아. 편익과 비용. 자, 만약 가격이 50원이라면 그러면 판매자는 이 가격 50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가격 50원이 한계 편익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맥주 팔았을 때 한계 편익. 자, 비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맥주 첫 번째 맥주 생산하려면 직원을 고용하고 또 기계를 빌려 왔겠죠. 그럼 당연히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 그지? 직원한테 월급 줘야 되고 기계를 빌려왔다면 뭐 임대료 지불해야 되고 하여튼 그때 비용이 발생하겠지, 그죠? 그 다음 또 맥주 생산 다음에 대천봉까지 운반을 해야 되니까 운반비 발생했겠지. 자, 이거를 싸잡아서 비용이 10원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해 보자. 즉 첫 번째 맥주의 한계 비용이죠. 첫 번째 맥주 한계 비용이 10원이다라고 가정.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맥주 지금 생산해서 판매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비용보다 편이 더 크니까 생산, 판매한다는 거죠. 그죠? 이때 잉여가 40이 남겠지만 그렇다고 맥주 하나만 딱 판매하고 남았는데 좋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반드시 극대값, 그죠? 순편익을 즉 잉여를 늘릴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맥주죠. 특히 이렇게 비용보다 편이 더 클 때 반드시 늘려야 된다 해서 늘려야 한다.
비용이 더 클 때는 한 개 비용이 한 개 편익보다 클 때는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크니까 늘리겠죠. 자, 두 번째 맥주 팔았을 때 편익 증가분 얼마지? 두 번째 맥주 팔았을 때 편익 증가분은 역시 50원 받겠죠. 그죠? 하나 더 팔았을 때도 50원 받겠죠. 그죠? 한 개 편익. 자, 비용은 자, 두 번째 맥주 생산할 때 비용 증가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추가로 발생. 역시 또 추가로 직원 고용하고 추가로 기계 빌려오겠죠. 그때 비용 발생하지. 그다음 또 운반하겠지. 싸잡아서 30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경작은 한 개 비용은 점점 올라갑니다. 10원, 30원, 50원, 70원. 우리 아까 편익은 90, 70, 50 감소한다. 한 개 편익은 체감한다. 뭐 이렇게 이제 불러줍니다. 한 개 비용은 체증한다라고 가정합니다. 한 개 비용은 점점 증가한다. 이걸 체증한다라고 표현해요. 하여튼 간에 가정. 자, 두 번째 맥주 내가 생산 판매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비용보다 편이 더 크니까 생산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돼. 지금 비용보다 편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 더 늘려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맥주죠. 세 번째 맥주. 자, 편익 얼마지? 당연히 50이죠. 추가로 50이 증가하겠죠. 세 번째 맥주 한 개 편익은 50. 자, 세 번째 맥주를 추가로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50.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 해서 10, 30, 50, 70. 한 개 비용 곡선 있죠? 그죠? 한 개 비용 곡선. 하여튼 간에 지금 맥주 세 번째에서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맥주에서 한 개 편익 50, 한 개 비용도 50 일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순편익을 극대화하려면 생산자는 맥주 3개를 판매하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림에서는 역시 한 개 편익 곡선 쭉 연결시키고 한 개 편익 곡선. 자, 그다음에 한 개 비용 곡선을 쭉 연결시키는 거죠. 10, 30, 50, 70. 결국 한 개 편익 곡선, 한 개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을 선택합니다. 한 개 편익 곡선, 한 개 비용 곡선이 만난 점을 선택한다. 그래야만이 순편익 합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자, 정말로 맥주 3개를 팔았을 때 순편합이 극대화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편합이 극대화 됐는지 확인.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있다가 맥주를 0.00001개 추가로 늘릴 때라고 이렇게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한 개 편익 보이죠? 그죠? 50. 그다음에 한 개 비용 빨간 곡선 높이. 그 차이가 한 개 즉 순편익 되는 거죠. 그죠? 순편익. 0.0001개째 순편익. 그죠? 그다음 조금 더 늘리면 역시 또 순편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지? 노란 곡선, 빨간 곡선의 차이.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맥주 2개만 판매하면 순편합은 뭐가 되죠?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그죠? 맥주 2개만 판매했을 때 순편합은 사다리꼴. 자,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죠. 맥주 2개만 판매하면 순편합은 즉 생산자니까 생산자 순편익, 즉 생산자 잉여라고 할 건데 2개만 판매하면 생산자 잉여가 딱 사다리꼴 되는 거죠. 사다리꼴. 하지만 2개를 판매하고 있다가 추가로 0.0001개 늘리면 또 순편익이 추가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편익이 추가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3개를 판매했을 때 순편합, 즉 생산자 잉여는 파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개만 팔았을 때 얻는 생산자 잉여 이 사다리꼴보다 당연히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2개만 판매하면 안 돼요. 2개만 판매하면 순편합이 극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개를 선택하면 비효율적인 선택, 비합리적 선택, 바람직하지 않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맥주 3개를 생산 판매해야만이 결국 한계 원리가 성립하고, 그죠? 한계 편입가 50, 한계 비용값도 50, 한계 원리가 성립하고, 그때 이 순편 합의, 즉 생산자 잉여가 극대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생산자도 여기서 조금 늘려버리면 한계 편입보다 한계 비용, 빨간색 곡선이 더 높잖아요. 결국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3개를 팔았을 때가 이 파란 삼각형이 100인데, 생산자 잉여가 100인데 늘려버리면은 그 생산자 잉여가 100에서 다시 차감이 된다는 거야. 99, 98, 97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순편협을 극대화하려면 딱 3개를 생산 판매한다, 그런 뜻이죠. 그때 적용되는 어떤 특성, 그죠? 특성이 뭐다? 결국 맥주 3개에서 한계 편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듣고 있다면 그 한계 편입과 한계 비용이 55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숫자로 이해하라는 거야. 숫자로. 그냥 머릿속으로 한계 편입과 한계 비용이 등호 일치할 때가 순편이 극대하다,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막연히 암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내가 숫자를 딱 찍었잖아, 그죠? 한계 편입 50, 한계 비용도 50. 저기서 순편 합이 극대가 될 수밖에 없구나. 당연한 거지. 당연히 느껴지는 것과 머릿속으로 그냥 암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선지를,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구분할 때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쉽게 판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머릿속으로 그냥 집어넣었을 때는 이게 애매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객관식이 어려운 것은 선지가 애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애매한 선지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판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대한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머리로 암기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가슴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당연히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뜻이죠. 하여튼간에 한계 원리가 성립할 때 극대다, 극소다 하는 것을 제가 그림, 대청봉 원리죠. 90, 50, 13, 50 이 대청봉 원리를 가지고 제가 증명했어요. 첫날만 증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 한계 원리가 성립할 때, 한계와 한계가 일치할 때 극대다, 극소다, 딱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학이죠. 수학 11페이지, 기본서 11페이지 똥 6번이죠. 똥 6번. 자, 지금 이제 맥주 소비자든 맥주 판매자든, 자, 순편익을 극대화하려면 맥주를 몇 병 구입해야 되지? 몇 병 판매해야 되지? 이거 우리 선택 보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 경제학의 모든 선택은 극대, 극소의 선택, 효율적 선택을 가정한다 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선택할 때 뭐가 나와야 돼? 한계 원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한계 원리. 한계 원리가 나와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한계는 아까 뭐라 했어요? 한계는 미분과 똑같다 했잖아. 그죠? 자, 이 미분의 논리, 수학에서 미분의 논리가 언제 사용된다? 선택할 때 사용된다는 거야. 선택할 때 이 미분이 사용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분해서 0일 때입니다. 미분해서 0일 때가 바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 하는 거죠. 미분했을 때 0. 즉 결국 우리 방금 전에 한계 원리라는 것은 한계 편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잖아요. 일치할 때. 그런데 이때 한계 비용을 왼쪽 넘기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한계, 마지널이 모두 미분이잖아. 미분. 따라서 우리가 미분했을 때 등호 0. 미분했을 때 등호 0이면 그게 극대값, 극소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결국 극대 극소로 해야 되는데 효율적 선택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극대 극소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교율리가 성립해야 되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미분해서 등호 제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미분 등호 제로. 자, 예를 들면 자, y가 지금 현재 수평합이다라고 이해하시죠. 그지? y가 수평합. 그 다음에 x는 뭐 소비자로 말하면 맥주 구입량. 판매자로 말하면 맥주 판매량.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순편익을 극대화하려면 y를 극대화하려면 x를 얼마 선택해야 되지? 즉 y를 극대화해주는 x 값이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경작에서 하고자 하는 선택. y를 극대화하는 x 값을 구하겠다는 거야. y를 극대화하는 x 값을 구하겠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분 등호 0이라 했잖아. 즉 y를 x로 미분해서 등호 제로 이렇게 하면 된다 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미분 연습했지? 미분.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합이니까 이게 합의 미분이죠. 합의 미분. 자, 미분해 볼까요? 2 내리죠? 지수 내린다 했잖아. 그 다음에 2에서 1차감. 맞죠? 그 다음에 1이니까 1 내리고 1에서 1차감. 그 다음에 10은 x하고 상관없는 거죠. x가 변할 때 y 변화. 이게 미분인데 x가 변할 때 10은 전혀 상관없이 10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10이라는 상수는요. x와 무관한 이 10이라는 상수는 x로 미분하면 항상 0입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입니다. 그래서 땡. 여기는 이제 쓸 필요가 없죠. 자, 이거 정리하면 x 1승이고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이 값이 0일 때잖아. 그지? 이 값이 0일 때 y 순편익을 극대화해주는 맥주 구입량을 구해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x 1승이고 마이너스 2x죠. 그죠? x 1승은 x가 똑같다 했어요. 그 다음에 x 0승이죠. x 0승은 1입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요 1승을 x 1승을 x로 미분하면 항상 그 앞에 숫자만 남아요. x 1승을 x로 미분하면 앞에 숫자만 남는다. 맞습니까? x 0승은 1이니까 6만 남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x 2승, x 3승 뭐 이런 미분도 있지만 또 이 1승을 미분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x 1승을 x로 미분하는 거. 앞에 숫자가 미분값이다. 앞에 숫자가 미분값이다. 자, 등호 제로죠? 자, 마이너스 2x 넘기면 플러스 2x. 6이죠. x 몇 개? 3개. 즉 소비자도 순편합을 극대화해주는 맥주 구입량 x가 3개. 맥주 판매자도 순편을 극대화해주는 맥주 판매량이 x값 3개. 됐습니까? 자, 이 선택을 분석할 때 뭐가 나온다? 미분 등호 제로. 미분 등호 제로. 됐습니까? 미분 등호 제로. 자, 그래서 경작에서 미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공부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 숫자, 뭐 그림, 수학, 미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죠? 뜹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선택은 BC 원리 또는 한기 원리로 선택한다라고 했죠. 자, 이런 선택을 왜 공부하지? 왜 공부해? 각 개인의 선택을 지금 분석했죠. 왜? 각 개인이 이상 선생 강의를 듣겠다라고 선택을 해야만이 시장의 균형이 되는 거니까. 즉 선택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균형 잡기 위해서 선택을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의 선택을 분석하고 균형 잡겠죠. 자, 균형 잡은 다음에 뭐 한다고? 정부가 평가한다고. 그 시장의 균형을 평가한다고. 정부가 평가해서 문제 있네 하면은 그 다음 뭐 한다고? 정책, 선택, 균형, 평가,
정책. 자, 그 중에 우리가 방금 전에 선택을 본 거죠. 됐습니까? 자, 3장, 4장, 5장 가면 소비자 선택, 생산자 선택을 훨씬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라 했어요. 방금 전에 봤던 선택은 기본입니다. 기본. 됐습니까? 하지만 조금 복잡하게 분석을 하겠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로 나올 거다? 목표는 순편이 극대고 즉 효율적 선택이고 방법은 그 선택하려면 방법은 한계 올리다라는 것이 3장, 4장, 5장에서 계속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 경제학의 가장 큰 흐름이고요. 그것이든 국제경제학이든 다 똑같은 흐름으로 갈 겁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기본서 12페이지. 기본서 12페이지. 자, 뭐가 나와요? 기회비용. 기회비용. 자, 넘기시면 14페이지 5번 매몰비용 나오죠? 개념 체크하는 거죠. 큰 흐름은 방금 전에 설명했고, 자, 추가로 이제 개념을 확인할 건데, 우리 간편 기출은 제가 이제 주제별로 정리해서 제가 기출 강의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을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딱 써서 강의를 할 건데,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단어지만 일단 우리 시험에 나온다. 그런 뜻이죠. 자, 기회비용은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정의 옆에 날개도 나와 있지만 선택, 포기, 편익. 선택, 포기, 편익. 자, 이 키워드만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드는 거죠. 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밑에 또르륵 내려가 보면 또 3번, 또 2번, 또 2번 보시면 가로 나에 뭐가 나와요? 어떤 사업할 때 지불한 재료비, 강의 들을 때 지불한 수강료, 대학을 4년 동안 다닐 때 지불한 책값, 뭐 이렇게 얘가 도록 나오죠. 자, 우리가 대학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대학. 지금 내가 지금 기회비용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기회비용.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자, 4년의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이때 이 4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즉 4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기회가 있느냐.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내가 4년 동안 만약 직장을 다녔다면 그때 월급, 그죠? 우리가 임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 4년 동안 받는 월급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물론 가정이죠. 가정. 자, 대학을 다닌다. 내가 직장을 다녔다면은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근데 실제로 선택은 대학을 선택했다는 거야. 실제로 선택은 대학.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키워드 나오죠? 선택. 보이죠? 선택.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기. 예를 들면 4년 동안 대학을 만약에 다니고 선택했다면 그럼 내가 강의를 들어야 되고 강의 들으려면은 책을 사야 되잖아요. 책. 그래서 우리가 책값이죠. 4년 동안의 책값을 100만 원이다라고 해보자. 100만 원. 그러면 내가 대학을 4년 동안 다니겠다라고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편익. 그죠? 자, 우리가 책값 100만 원이 들 건데 이 100만 원이라는 책값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겠다 선택했을 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편익인데 100만 원은 가지고 있으면 편익인데 대학을 다니려면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책을 사야 되고 따라서 100만 원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을 때는 편익이지만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1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는 편익이지만 이걸 내가 수업을 듣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려고 100만 원 쓰는 거잖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100만 원 쓰는 거.
당연히 나쁜 거죠. 우리 아까 나쁜 건 뭐라 했어? 비용. 됐습니까? 이게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자, 먼저 책값이 있을 것이다. 그죠? 책값 100만 원. 근데 우리가 책값 100만 원만 포기하는 거 아니죠? 또 있잖아. 뭘 포기해야 돼? 직장을 포기해야 되죠. 즉 이렇게 내가 4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도 선택할 수 있고 직장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4년 동안 내가 어떤 여자를 연애할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한 순간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기회를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죠? 원래는 내가 직장 다녔다면 1,000만 원 받을 거고 편익이죠. 좋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1,000만 원 임금. 이것도 비용이죠. 그죠? 비용. 즉 결국 이거는 명시적으로 포기한 거죠. 누가 봐도 내가 돈 100만 원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 포기다, 즉 명시적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명시적 기회비용. 근데 요거는요. 내가 1,000만 원 직접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지불한 게 아니죠. 자,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은 보통 비용은 요것만 고려하잖아. 그지? 내가 대학 다니면서 지불한 책값. 보통 경제학 공부하지 않았다면은 요거는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경제학은 내가 직접 지불한 돈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기회, 직장을 다녔다면 얻을 수 있는 1,000만 원도 비용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비용으로 측정해야만이 합리적 효율적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경제학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결국 4년의 시간을 대학으로 다니겠다라고 선택하면 그때 기회비용은 두 개 합 1,100만 원이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1,100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명시적 포기가 아니고 암묵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 기회비용은 100만 원, 암묵적 기회비용은 1,0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회비용 결국 두 개 합쳐서 1,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쉴까요?